오늘은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원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전원생활을 위기로 빠뜨리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반시설이에요. 은퇴 후 노년에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주변에 대형 종합병원 없고요. 대형 마트도 없어요. 그리고 배달도 웬만한 건 다 안 돼요. 읍이나 면에 나가도 개인병원과 작은 가게들이 전부이고 유동인구가 적다 보니까 영업시간도 빨리 끝나죠. 식품이나 생활용품도 인터넷으로 미리 주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당장 필요한 것이 생기면 직접 운전을 하거나 몇 시간에 한 번 오는 버스를 이용해서 직접 나가서 사와야 하는데 젊고 몸이 건강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지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지는 순간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는 분들의 얘기는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얘기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노후를 많이 얘기하고 물어봐요. 은퇴하면 자연이 너무 좋으니까 자연 속에서 좀 편안하게 살면서 텃밭도 소소하게 일구고 그렇게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연이 좋고 여유가 되신다면 도시에서 혜택을 누리고 지금처럼 그대로 사시면서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자주 다니시라고요. 그리고 요즘 텃밭도 도시별로 분양을 해주니까 그걸 이용하셔서 텃밭 소소하게 하시라고요. 젊고 건강할 때부터 전원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파도 어쩌면 그 환경에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잘 버티며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년이 돼서 도시에서 누리던 혜택과 편리함을 다 버리고 전원생활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편안한 삶을 보장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사생활 노출이에요. 전원생활을 계획하면서 혼자 떨어져 사는 게 무섭고 자신이 없으니까 단지형 주택을 많이 생각하세요. 저도 그랬고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서 살아가니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아요. 시설을 함께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때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단지형 전원주택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사생활이 오픈되는 문제인데요. 단지형 전원주택이 조성되는 과정을 보면요. 정해진 면적 내에서 집을 최대한 많이 지어서 분양을 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집들의 간격이 좁아지고 아예 밀착해서 집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과 마당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죠. 이런 곳에서는 머리만 살짝 돌려도 이웃집과 마당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마당에서 일거수일투족이 이웃에 다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전원주택의 특성상 창이 많잖아요. 자연 풍경도 감상하고 집에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그런데 이 창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웃집도 저도 창이 크고 많으니까 서로의 집 내부까지도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거실에서 어떤 드라마를 보는지, 주방에서 뭘 먹는지가 다 보이고요. 또 창문이나 문을 열고 지내는 일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말소리까지도 들리게 되는 거죠. 그냥 안 듣고 싶어도 너무 잘 들려요. 그렇다면 상대방도 내 소리가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집에서 말을 하는데도 의식하게 되고 마당에서 뭔가를 할 때 혹시 쳐다보는 거 아닌가? 하고 또 의식하게 되고 나는 그냥 풍경을 보는 건데 옆집에서 오해를 해서 기분 나빠할까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괜히 자제하게 되는 거예요. 집이 붙어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보통 차선의 방법으로 창문에 커튼을 치고 살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의 담장이 점점 높아지게 돼요. 커튼이나 높은 담장이 서로의 시선은 어느 정도 막아줄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보고 싶은 풍경도 함께 막아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벌레예요. 전원생활에서 벌레는 죽이고 피하고 참고
이렇게 세 가지를 반복하면서 살아가요. 과연 내가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나는 징그러운 벌레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 뱀이나 쥐 또는 말벌이 나를 향해서 다가와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나? 마지막 세 번째, 벌레가 내 몸에 붙었을 때에도 차분하게 털어낼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앞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벌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원생활에서 벌레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절대로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거든요. 야외에 있는 식탁이나 의자 틈에 말벌이 집을 짓기도 하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벌레들의 사체가 밤사이 켜두었던 조명 안에 가득 차 있기도 해요. 나비보다 더 큰 나방과 사계절 내내 따라다니는 지겨운 모기는 기본이고요. 마당에 있던 쥐가 하수구를 타고 세탁기 물 빠지는 곳으로 들어와서 외부로 연결되는 모든 통로는 잘 막아야 돼요. 그리고 쥐뿐만 아니라 말벌이나 뱀, 진해, 진드기도 집 안으로 자주 들어와요. 물리면 심하게 아프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독충이 있으니까 나보다는 어린아이나 노약자분들이 물릴까봐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외부에 뿌리는 약도 마당에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위험해질까봐 마음대로 사용도 못해요. 도시에 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벌레의 개념이 전원생활을 하면서 좀 더 징그럽고 무섭고 강력한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신개념의 벌레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벌레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게 되고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게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보고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날아다니는 벌레를 피하고 벽에 붙은 벌레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벌레 두려워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겠어요. 내가 전원생활을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나는 견딜 자신이 있으니까 벌레를 두려워하는 가족의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모른 척하거나 괜찮다고 견디라고 그렇게 하면서 전원생활을 계획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과연 이 벌레를 참고 견딜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 뻔뻔한 견주와 대형견이에요. 전원마을에는 애완동물을 마당에서 키우는 가정이 많아요. 개나 고양이, 토끼, 닭, 등등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마당에서 대형견을 키우는 견주분들이 다른 동물을 키우는 분들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마당이 있으니까 동물들에게는 정말 좋은 환경이고 방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든든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도 리트리버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족 같은 아이를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은 견주들이 있어서 주변의 이웃들을 힘들게 하는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해요. 통제가 안 되는 애완견은 다른 사람들에겐 위협이 되고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그런 동물인 거예요. 산책을 할 때 입마개는커녕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와 산책하는 이웃도 자주 마주치고요. 반려견이 매번 탈출을 해서 동네를 미친듯이 헤집고 다니면서 텃밭을 망치고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변을 보는데도 사과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짜증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사람이나 다른 애완동물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 개가 안 물어도 무섭고요. 심지어 꼬리를 치면서 다가만 와도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 앞을 지나가야지만 우리 집이 나오는데 지날 때마다 잡아먹을 듯이 지저대는 개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두려워요. 그런데 견주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개니까 짖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일방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전원주택에서 애완견으로 인해서 이웃 간의 언쟁이 높아지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결국은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는 견주의 문제가 더 큰 거죠. 다섯 번째는 시끄러운 이웃이에요. 전원생활에서 자연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소리와 고요함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와 평온함을 각종 소음으로 덮어버려서
들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소음은 다양해요. 마당에 풀어놓은 개가 지나다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짖어대고, 심지어 마당에서 산책을 하는데도 옆집 개가 짖어서 마당 산책도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자정까지 이어지는 옆집의 술파티. 잠자기 전이라면 어떻게든 참겠지만 매번 밤 12시를 넘어서 새벽까지 이어진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더운 날 창문을 열고 환기도 하고 싶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밤잠을 청하고 싶은데 그게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휴일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원을 관리하고 집을 보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층간소음은 진동도 같이 집으로 오거든요. 이렇게 전원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소음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웃은 생각보다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거죠. 6번째는 마당 관리예요. 전원생활에서 마당은 빼놓을 수가 없는 요소죠. 누구나 마당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푸른 잔디에 나무도 심고 꽃도 키우고 텃밭을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텃밭에 욕심을 부리는 순간부터 힘겨운 노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잔디와 잡초는 생각 이상으로 많은 노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절반 이상의 가구들이 잔디를 걷어내고 다른 바닥재로 작업을 했을 정도니까요. 저도 사실 잔디를 이미 다 걷어냈고요. 여름에 잔디와 잡초의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해서 주말에 땡볕에서 몇 시간 이상을 잔디를 깎고 잡초를 뽑아야 돼요. 어쩌다 한 번이라도 건너뛰게 되는 날에는 마당이 일주일 내내 정글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잔디랑 잡초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진드기와 각종 벌레들도 그 안에서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겪어보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당 정원을 관리하는 게 취미생활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힘이 들어서 감당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아요. 마당 일이라는 게 힘들다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꼭 해야 하는 거잖아요. 완벽한 노동인 거예요. 아마 전원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름답고 멋진 정원을 노력 없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멋진 정원이 있는 식당에 가거나 여행을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7번째는 주택 매입이에요. 정말 좋은 곳에 마음에 드는 집을 구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한다면 전원생활은 이제 악몽으로 바뀌는 거죠. 집이 기울어지거나 비틀어져서 문과 창문이 잘 닫혀지지 않고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인데 가뭄 때문에 물이 안 나오고 단열 시공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곰팡이가 끼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난방을 해도 춥고 장마가 시작되니까 천정과 벽에서 물까지 샌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설마 이런 집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전원주택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고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아파트처럼 관리소에서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겠지만 잘 지어진 집을, 이런 문제점이 최소화되어 있는 집을 찾던지 직접 짓던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주 잘 알아요. 집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집을 대충 짓는지 책임감이라곤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요. 애초에 기초부터 잘못 지은 집은 고쳐도 문제의 원인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잘못 지은 집인 거예요. 또 남일이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죠. 현혹되지 마세요. 전원주택은 원래 다 그런 거다. 이 정도면 괜찮다. 세상에 완벽한 집은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문제가 있는 집을, 적당히 지은 집을 몇 억을 주고 사서 문제가 생겨도 전원주택은 원래 이런 거다 하면서 수리해가면서 살라는 건가요?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죠. 파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상품을 만드는 게 정상이고, 사는 사람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상품을 찾아서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게 비즈니스 논리인 거잖아요. 아니, 전원주택이 뭐길래 이해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품인 거잖아요.
아무튼 전원주택 관련 사항은 지난번 제가 올린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영상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영상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전원생활을 힘들게 하는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문제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 마음이 불편한데 내 집 앞에 펼쳐진 경치가 아름답게 보이고 힐링이 될까요? 행복한 전원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전원생활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좋은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